아들은 그렇고 근데 이제 손자 얘기들이 좀 여러 영국 내부에서도 구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눈도 한번 안 마주쳤다고 합니다.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가. 네.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부터 영국 내부에서도 이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애나 왕비의 이제 그 자녀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윌리엄 왕자가 먼저 결혼을 했고 평민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해리 왕자가 좀 늦게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들턴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전직 배우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영국의 왕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영국 내에서 이제 주로 이제 결혼하는 것들이 어떤 풍습인데 문제는 이제 좀 혼혈입니다.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그 왕가 생활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부인이 그런 폭로를 했죠. 인종 차별을 당했다라는 이제 폭로를 했고 또 이제 재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왕실 내에서 조금의 어떤 왕따 비슷한 것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리 왕자. 네, 그렇죠. 해리 왕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건 마클 왕비가 왕세자 손이 이제 결국은 이 왕자를 결국 이제 적에서 빼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런 어떤 왕적 없이 어떤 왕의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의 여러 가지 왕의 어떤 보장받는 거 없이 두 사람만 이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형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있기 전에 두 형제가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화해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은 장례식 내내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 그리고 복장도 보면 지금 윌리엄 왕자 같은 경우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왕세자는 군복을 네. 입고 있고. 근데 이제 해리 왕자는 그냥 일반복을 입고 있는 맞아요. 그런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유언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손자가 다시 화해하고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면. 근데 그 유언이 일단 장례식장에서조차 뜻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저렇게 눈도 안 맞추시는 모습. 결국은 이제 윌리엄은 왕세자가 됐고 지금 찰스 3세 국왕 치제로 영국은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뭐 불륜 얘기, 이혼 얘기, 뭐 워낙 구설이 많았던 찰스 왕 3세, 찰스 국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년 대관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봄에 큰아들 윌리엄 왕세자보다도 여론이 좋지 못하다. 이게 지금 그 영국 왕실의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찰스 3세 자체가 아마 어머니 이 관 앞에서 그렇게 절절한 마음이 속을 많이 썩여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생전에 좀 더 이제 어머니한테 뭘 잘못하면 더 눈물이 많이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찰스 3세 자체가 저렇게 지지율이 낮지만 궁극적으로 왕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군주제에 대한 어떤 왕실에 대한 그런 전통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어떤 여론들이 더 높게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다시 뭐 지금 비교해서는 낮지만 다시 어머니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어떤 지지율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결국엔 지금 현재 이제 군주제 폐지 부분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연방 국가들. 예, 영방 국가.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자체가 이제 4개의 섬으로 국가로 연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등 해서 14개의 국가가 뭐 대연방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군주론 자체가 현대 사회에 비해서는 폐지한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 식민 피해를 당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과나 어떤 상처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아픔을 달래주기를 주장하면서 군주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군주제를 폐지하겠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왕실의 어떤 역사성을 무너뜨리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속사를 보면 이 왕이나 왕비가 영국의 이 군주제를 유지하는 왕과 왕비는 영국 교회의 이제 성공회라고 하죠. 맞아요. 예, 예. 그 성공회의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종교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군주제 폐지는 하나의 식민 피해국들이 주장하는 바에서 더 이상 좀 진전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아버지보다 이제 아들인 윌리엄 왕세자가 왕실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인 또 얘기를 하기 전에 소소한 얘기 하나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볼까요? 이 얘기인데 여왕의 마지막 길에 여왕의 조랑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반려견으로 잘 알려진 외식코기, 이름은 뮤크와 샌드라고 하는데 이 두 반려견과 이 조랑말도 윈저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마지막 길, 윈저성으로 향하는 저 마지막 길도 함께했다, 배웅했다, 이런 얘기까지, 반려견 두 마리가 미리 마중을 나왔다는 소소한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저 외식코기 두 마리가 있네요. 예. 어제 런던에서는요, 각국 주요 인사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 장례식에 지각하는 바람에 한동안 입장도 못하고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She was the same in person as her image, decent, honorable, and all about service. So to all the people of England, all the people of the United Kingdom, our hearts go out to you, and you were fortunate to have had her for 70 years. We all were. The world's better for her. Thank you. 어제 장례식 뭐 실시간으로 다 보신 분들도 많아서 왜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 대통령이 뒷줄에 앉아 있지, 뭐 이런 의문 가지셨던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워낙 많은 VIP가 참석했다 보니까 영국 내부에서 어떤 뭐 규칙이 있었다면서요?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국 정부에서 쭉 알려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편성 자체가 외교 절차죠. 이제 외교 절차가 결국 영국 정부에서 짠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 14번째 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앉았고요. 예. 그 뭐 한 두 줄쯤 앞에 이제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이게 지금 순서라든가. 보면 영연방 국가,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앞쪽에 앉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아마 그 순서와 관련한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아마 그런 순서들에 된 것이지 뭐 특정 어느 그 정상이나 또는 국가를 뭐 홀대하거나 예. 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배경으로 저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선순위가 좀 화면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 가족, 귀족, 영국의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 앞줄, 영연방 국가, 뉴질랜드, 뭐 캐나다, 호주, 그 다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가 전해 들었던 것처럼 다른 정상들은 뭐 버스에 나눠 타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이 자랑하는 방탄차 비슷하고 왔다가 이게 좀 지각을 좀 했나 봐요,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지금 런던 시내 교통이 뭐 굉장히 막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백만 명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추모 행렬이 있었고, 예. 시내 뭐 곳곳이 지금 이 경호 문제로 인해서 다 막혀 있는 상황.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 경호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예외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만 이제 이런 방탄차를 타고 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버스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다 이동을 해서 이제 직접 장례식장에 이제 입장을 했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10분이 늦었어요. 근데 보통 늦으면 이렇게 빨리 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영국 측에서 이것도 원칙이다 그래서 본인도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초강대국 그렇죠. 정상이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14번째 이제 앉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는 영연방 국가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맹 국가들, 예. 이런 순서로 이제 쭉 자리가 배치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걸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 같으면 제일 앞에 앉았다. 어디 우리 미국 대통령이 14번째 앉느냐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만든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뒤에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비난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교 문제를 또 국내 정치에 여러 활용하는 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저희도 그 얘기를 해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탄차 차고 와서 지각을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선글라스에 또 목도리 한 건 멋을 내는데, 또 프랑스 내에서는 운동하시는 걸 두고 또 옷차림이 부끄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덩달아 나왔습니다. 정상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이 얘기도 짧게 만나볼 텐데, 어제 나온 보도는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2분 정도 본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캐나다 총리 얘기가 있는데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캐나다 총리가 어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전설적인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른 트리도 총리인데 아니 그 장 변호사님 정치적 발언을 런던에서 했다. 일단 이거 그렇다 치고 근데 왜 캐나다 총리가 호텔 로비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캐나다 총리가 지금 묵었던 호텔 로비에 그 퀘벡 출신의 유명한 가수 찰스라는 사람이 이제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문 일행객들이 같이 가서 하필이면 또 이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조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를 조문의 대표, 그러니까 캐나다를 대표해서 조문을 가서 호텔 로비에서 저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었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겠지만 그 때와 장소, 또 시간에 따라서 격식을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저 행동 자체가 티포에 맞는 것이었냐라는 이제 캐나다 국민들의 좀 어떤 공분들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보헤미안 랩소디를 같이 부르는 저 장면은 사실 조문 외교를 간 그 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 중에 저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있는데 글쎄요 다시 한번 회자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각국 정상들 여러 구설에 좀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각과 마크롱 대통령의 패션, 저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저 노래까지. 이 얘기만 짧게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그 장례식 생중계를 쭉 지켜보던 분들이 나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던 인물이 장례식장에 등장했어요. 바로 한국계 캐나다 배우 산드라오. 어떤 인연 때문에 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게 산드라오가 아시겠지만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수상도 많이 해서 아주 유명 배우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500명이 참석하는 장례식장에서 산드라오가 이렇게 있어서 본인도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다들 어떤 인연으로 갔지? 이 전 세계 리더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이 프랑스에서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국민훈장에서 두 번째 등급인 오피서라는 그 등급의 국민훈장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영국 같은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예전에 영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치령 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는 국민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 조문단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트리도 총리와 함께 참석을 해서 직접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드라오 같은 경우는 이 국민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조문단의 일원으로서 참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시 미국 드라마 좋아하셔서 그런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산드라오 얘기. 형제간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랭한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얘기부터 해서 어제 있었던 여러 소소한 장례식 후일담까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